안녕하세요, 화암중학교 친구들. 자,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과 식용유처럼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 있습니다. 이때 밀도가 큰 물은 아래층에, 밀도가 작은 식용유는 위층에 존재하게 됩니다.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? 먼저 스포이드를 가지고 위층에 존재하는 식용유를 떠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는 다음과 같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물과 식용유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물과 식용유처럼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의 꼭지를 잠그고 붓게 되면 물과 같이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층에 오게 되고 식용유처럼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층에 오게 됩니다. 이때 층이 나누어진 혼합물을 비커를 통해서 받아내게 되면 이 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가 나는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속이 꽉 찬 좋은 벽실을 이용해야 다음과 같은 좋은 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벽시와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가 섞여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소금물을 이용했습니다. 소금물을 부어주게 되면 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좋은 벽시는 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은 쭉정이의 경우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좋은 벽시와 쭉정이를 구별할 때 이 중간 밀도에 해당하는 소금물을 이용하면 좋은 벽시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. 달걀은 위아래가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.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쪽은 동그랗게 생겼는데요. 이 동그랗게 생긴 부분에는 공기즙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맥반석 달걀을 먹을 때 우리는 공기즙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오래된 달걀일수록 공기즙의 크기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집니다. 그래서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섞여 있을 때 소금물을 이용하면 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소금물을 부어주게 되면 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의 경우는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 공기즙 때문에 밀도가 작아진 오래된 달걀은 소금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분리할 때 그 중간 밀도에 해당하는 소금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.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는 섞여있는 플라스틱 혼합물을 종류별로 분리해야 합니다. 이때 물을 이용하게 되면 물보다 밀도가 작은 폴리프로필렌의 경우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되고 물보다 밀도가 큰 페트의 경우는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폴리프로필렌과 페트를 분리할 때 이 중간 밀도에 해당하는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좋은 벽시, 신선한 달걀 고르기, 폐플라스틱 분리하기처럼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두 고체를 녹이지 않으면서 두 고체의 중간 밀도를 가지는 액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A의 경우는 액체 위로 떠오르게 되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B의 경우는 액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A와 B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.
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정리해보면 크게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와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하게 되는데요. 이때 밀도가 큰 물질은 분별 깔때기의 아래층에 오게 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분별 깔때기의 위층에 오게 됩니다. 고체 혼합물의 경우는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인 액체를 이용하게 되고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A의 경우는 위로 떠오르게 되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B의 경우는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서 A와 B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. 화암중학교 친구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수업 시간에 만나요.